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7시 좀 지났네요. 오늘은 복분자밭에서 전지라고 있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샤인버스켓, 감나무, 복숭나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엽, 쏙잎이 이제 황화되는 현상, 하이엽 황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복분자 신초 내년도 결과지죠. 요거를 이제 절단 진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절단 진정을 하면서 여기 좀 복잡한 데는요, 빛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입이 항화가 됐습니다. 항화. 그리고 빛이 들어가는 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덜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덜한데, 여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게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사과의 갈반병처럼 아예 병으로 오는 그런 경우는 병이고요. 이건 생리적인 현상인데, 오늘 그 하엽 항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포도도 보면요, 묵은 잎이 먼저 황화됩니다. 즉 기부에 있는 잎들이 황화되는데, 즉 자기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이제 황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 황화되는 속도가 어떤 거는 한 달, 어떤 거는 두 달, 어떤 거는 3개월, 4개월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자기가 아직은 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빠졌네. 근데 황화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게 잎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잎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이제 햇빛을 보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이제 뒷면을 통해서는 기공을 통해서 물도 빨아들이고 해서 이제 밑에 비료분도 당겨 올리고, 기공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일종의 이것도 압력이거든요. 당기는 힘이거든요. 이렇게 강화성 작용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속에 이제 가려진 잎들은 빛도 못 보고 아무 역할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도장지가 무성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이제 나는 퇴화될 때가 되었구나. 왜? 자기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모적인 활동, 즉 호흡장애를 통해서 이런 잎들이 만드는 것을 사용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노화될 필요가 있구나. 일종의 노화입니다. 노화. 그래서 생기는 게 하엽 황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전지를 하게 되면요, 아니면 갓나무나 포도나무 이렇게 노란 잎이 생기면 깜짝 놀라 들고 옵니다. 이게 뭐냐? 혹시 병 아니냐? 라고 이제 질문한 경우가 있는데, 이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제 그늘에 가려진 것들은 자기 역할을 다 했다 싶어서 황화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일부 살아남은 것들은 다시 이제 빛을 볼 수 있으니까 또 더 버틴다. 이렇게 이제 그 전지를 하고, 금년에 참 참고로 이거 제 복분자는 좀 수정 상태가 온전치 못합니다. 하지만 결실할 정도는 된다. 보시면 이렇게 마른, 결실이 안 되고 마른 것들도 많습니다. 이게 계속 비도 오고 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줄기는 아예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금년에 수확이 있어도 일단 따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보통 이상은 되니까 나름 만족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엽 항화 현상. 참고로 이제 어차피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초를 전지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내년도 결과지를 만드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요 높이에서 한 뼘 좀 더 되죠. 대충 그냥 해서 한 25cm 전후에서 이렇게 절단 전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곁순에서 이렇게 잎 사이에서 곁순에 올라옵니다. 곁순. 그러면 요 곁순을 다시 키워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분자를 달게 됩니다. 복분자는 일종의 적심 작업이죠. 적심. 복숭아도 적심 작업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 수확할 결과지를, 적당한 사이즈 굵기의 결과지를 만들듯이 지금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순자르기를 한다. 순자리 시기는 제가 늘 강조했는데요. 복분자는 5월 19일에서 24일 사이만 하면 되는데, 이제 요게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루 땡길 것이냐 늦출 것이냐, 이것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밤마다 차이가 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월 한 24일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20일 21일 이제 주말에 겹치고요.
제가 24일 날 할 것 같으면 또 하루 휴가를 내야 됩니다. 지난해는 제가 24일로 맞추기 위해서 하루 휴가를 냈었어요. 올해도 24일 하려다가 이 바쁜 농번기에 휴가 내기도 미안하더라고요. 휴가는 뭐 직장인들 자기 권리라 하지만 그래도 농번기에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휴가를 안 내려고 지금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대략 한 80% 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한 80% 했는데 이렇게 오늘 전지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하입 항화 현상, 이쪽은 지금 항화 현상이 안 오죠. 왜? 이쪽은 지금 일조량이 좋거든요. 일조량이 왜? 우측에 지금 텅 빗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을 따내도 나름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황화가 덜하고, 이쪽은 좌측에 보다시피 이렇게 골이 있음으로 해서 좌우에 이 좌측에 있던 잎들도 무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측은 빛을 덜 본다. 그래서 이런 황화가 더 많이 온다. 이렇게 황화 현상이 빨리 오는 이유는 그만큼 호흡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합성을 못하고, 그래서 광합성을 못하는 그늘진 곳, 즉 수관 내부가 복잡한 그런 과수원, 그런 경우, 즉 겨울 전지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수관 내부가 복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황화 현상이 올 수 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줄기를 아주 무성하게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순들이 복잡하게 자라가지고 이런 황화 현상이 왔다. 참고로 대수로 보면요, 이쪽은 아직 전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순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이 자라는 순들이 결국은 옆에 이런 그늘을 줍니다. 그늘을 주게 되면 이제 황화가 온다. 요거 이제 지금 요까지 제가 전지를 하고 집에 갈 생각인데, 이렇게 오늘 복분자 순치기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황화 현상, 이 과수의 생리입니다. 식물 생리학에 나오는 생리인데, 이런 부분 아마 샤인머스켓 이런 게 이제 곧 나올 때 됐습니다. 잎의 기능은 짧게는 30일, 길게는 9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황화가 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리고 빛을 계속 보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잎들은요 가을까지 푸른색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것을 너무 걱정을 하지 말아라. 예, 이런 황화 현상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5월 19일부터 제가 24일 했는 이유가요, 여기 제가 미리 하면 좋은데, 미리 하면 또 이런 황화도 덜 오겠죠. 덜 오는데 요때 해야지 요 이제 곁순이 자라는 동안에 나중에 복분자를 수확을 한다. 수확을. 왜냐하면 요게 곁순이 미리 캐버리면요, 나중에 복분자 딸 때 이 이런 곁순을 옆으로 치워가면서 따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확이 힘들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이 한 5월 19일에서 24일 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노출된 데는 그래도 적당히 좀 수정이 됐는데, 복잡한 데 확실히 수정이 덜 됐습니다. 예.